오늘의 뉴스를 평택시민신문 2월 첫째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2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커지며 평택의 경우 선거구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날 것이 유력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권고안이 상당 부분 수정됐다는 소리가 들려 평택 지역 정치권의 대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지역은 팽성읍 통복동 비전일동 세교동 동삭동 5곳으로 팽성읍 통복동은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비전일동 동삭동은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은 곳으로 분류돼 여야 정치권 의견을 종합하면 평택갑 선거구의 세교동 동삭동 지역을 평택병 선거구의 팽성읍 통복동 비전일동으로 분구될 것이 예측되지만 애초 선거구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에는 비전이 동과 동삭동이 평택병, 팽성읍이 평택을로 되어 있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미지수입니다. 또한 선거구 획정 지연은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제약받는 것은 물론 국회의 임무 방기가 길어질수록 후보자와 정책을 검증할 국민들의 기회와 시간을 빼앗아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이에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위가 지역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만든 안을 국회가 너무 쉽게 바꾸고 있다며 법에 정한 선거 300일 전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될 수 있게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평택시가 2022년 1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령에 따라 변경된 인구 산정 방식을 적용한 결과 평택시 인구가 63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변경 전 인구 산정 방식은 주민등록 인구수만 적용해왔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100만 특례시의 인구 산정 시 등록 외국인, 거소신고자도 포함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 산정 방식에 따라 평택시 인구수는 등록 외국인 28,822명, 거소신고자 12,941명이 추가된 63만 2,78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평택시 인구가 새로운 산정 방식으로 60만 명을 넘긴다고 해도 평택시는 이미 2019년 4월 주민등록인구 50만 명을 넘겨 대도시로 진입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앞으로 인구 70만 명, 80만 명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1월 31일 대법원이 2009년 국가가 쌍용차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3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이날 판결로 노조 측은 국가에 1억 6,6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2009년 10월 국가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경찰관이 다치고 헬기 기중기가 파손된 것을 물어내라는 내용으로 1심에서 13억여 원, 2심 1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022년 1월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경찰의 무력 진압을 방어하면서 경찰 장비에 일부 손상을 입혔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해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해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노조 측에 배상금 1억 6,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상고해 대법원이 구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면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1월 31일 평택시가 2027년 소사벌직구에 배다리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다리 생활문화센터는 소사벌지구 배다리도서관역 9,100제곱미터 부지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 전체 면적 5,1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25m 길이의 레인 8개가 있는 수영장, 공연장, 전시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건축기획 용역이 마무리되면 실시 설계를 시작해 2026년 착공, 2027년 개관을 목표로 배다리 생활문화센터를 추진 중입니다. 지난 1월 31일 평택시민신문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신문발 전기금 사업을 추진한 이래 18년 연속으로 지역신문발 전기금 우선지원 대상 신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언론사는 일간지 27개사와 지역주간지 41개사로 평택지역 주간지로는 유일하게 평택시민신문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역신문발 전기금 우선지원 대상 언론사는 국내외 기획 취재, 장비, 지역민 참여보도 사업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평택시민신문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기획 취재, 지역민 참여보도, 지역신문 제안 사업 등으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보도하고 지역 콘텐츠 발굴 보도에 힘쓸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계 소식입니다. 오는 2월 18일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청년예술단체 평택연희단이 농악 발표 공연 소사벌 농악을 개최합니다. 2014년 설립된 평택연희단은 평택 출신 젊은 예술인들이 모여 전통연희의 창조적 계승을 지향하는 공연단으로 이번 공연의 소사벌은 평택의 옛 명칭으로 넓은 들을 일컬으며 젊은 연희꾼들이 평택 농악 한 곳을 계승하고 새로운 감각을 더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화성 유해화학물 질 저장고 화재로 유출된 오염수가 인근 농가와 평택 자연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상기시키는 박환우와 떠나는 생태기행, 2024년 평택시 예산 편성안 뜯어보기, 네 번째 환경국, 푸른 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강범규 BT그룹 대표 인터뷰,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입 사고 이후 정부의 특별재난구역 지정 외면 규탄과 평택시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을 통한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윤용기 한국쌀 전업농 평택시 연합회 사무국장 칼럼, GTX 연장 결정을 발판으로 평택시가 경기 남부 최대 교통업으로 자리잡아 도시 발전의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하는 김휘동 평택시 도시철도과 철도기획팀장 평택일기 등이 실렸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이 알고 싶으시다면 평택시민신문으로 놀러오세요. 유튜브 채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